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역사의 한복판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바로 광개토 대왕비인데요. 이 거대한 비석 하나 때문에 글쎄요, 100년 넘게 정말 치열한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한국, 중국, 일본 학계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414년에 세워진 비석인데 높이만 해도 6m가 넘고요. 거기에 새겨진 글자가 무려 1775자나 되죠. 와, 6m에 1775자요. 네. 그래서 고구려 건국 신화부터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당시 사회 모습까지 정말 그 4, 5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1차 사료.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단순한 사실 기록이라기보다는 왕의 업적을 과시하고 또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진 텍스트라는 점이에요. 의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19세기 말에 그 일본 군인에 의해서 재발견되거든요. 그 과정부터가 사실 순수하게 학문적인 동기만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단순히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다, 이걸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왜 이 비석의 딱 한 구절, 특히 그 신묘년 기사 해석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또 논쟁적인지 그 숨겨진 맥락과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아주 오래된 논쟁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그 논쟁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신묘년, 그러니까 391년 기사입니다. 비문에 보면 백찬, 신라, 규시, 송민, 요래, 초공, 어오, 이, 신모년, 랄도, 포, 백찬, 조소, 조소, 로, 이위, 천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글자가 좀 지워져 있어요. 네모로 표시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지워진 글자가 뭐냐,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를 누구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글자가 있는데도 해석에 그렇게 갈린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누가 바다를 건너와서 왓도포, 그리고 누구를 신민으로 삼았는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일단 일본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그 주어를 왜, 그러니까 당시 일본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왜로 보고 그 공백을 임나 같은 글자로 채워서 해석을 해왔어요. 왜가 주어다. 네. 왜가 십몇 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을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요. 그럼 그 해석이 결국에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가 되고, 심지어는 근대 일본의 어떤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까지 쓰였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 몇 글자 해석이 제국주의의 어떤 역사적 명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이게 정말 이 논쟁의 정치적인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역사의 힘이라는 게 무섭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한국학계에서는 초기에는 정인보 선생 같은 분들이 주어는 고구려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신묘년 기사가 광개토 대왕이 그 이후에 남쪽으로 정벌을 하잖아요. 특히 396년에 백제를 크게 공격하는데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앞에 놓인 글, 그러니까 전치문이다. 이런 해석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치문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원래 백제란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하던 송민이었는데 신묘년에 왜가 침입하니까 백제가 오히려 왜랑 통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자기들 신민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왜의 침략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 고구려가 개입해서 백제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해석인 거죠. 이건 비문 전체의 어떤 맥락이라던가 다른 역사 기록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좀 더 비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 구절 하나만 딱 떼서 볼 게 아니라 비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그래야겠네요. 그럼 중국 쪽 입장은 좀 다른가요? 중국 학계에는 대체로 일본 쪽하고 좀 유사하게 왜를 주어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걸 또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어떤 지방사로 편입시키려는 그 동북공정하고 연결짓는 시각도 있고요. 아, 동북공정까지요? 네, 뭐 고구려의 독자성을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각국의 해석들이 다소 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해석 논쟁 자체도 정말 치열한데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일본이 아예 비석 내용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잖아요. 이진희 선생의 그 석회도말론. 네, 맞아요. 그 주장이 나왔을 때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덕분에 초기 탁본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탁본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적어도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 신묘년 기사 부분 자체는 위조되지 않았다. 이게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아, 위조는 아니다. 네, 뭐 다른 일부 글자에서 변형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제 핵심 쟁점은 조작이냐 아니냐보다는 원본으로 확인된 이 글자들을 그럼 어떻게 정확히 해석할 거냐 이 문제로 다시 옮겨갔다고 봐야죠. 아하, 그렇군요. 결국은 다시 해석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팽팽하던 논쟁에 최근에 최현식 교수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교수가 기존 해석들이 가진 어떤 문법적인 허점 같은 거를 파고들었어요. 그 도파라는 구절 있잖아요. 여기서 파를 우리가 보통 깨뜨리다라는 동사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건너오다의 목적지,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동사가 아니라 장소요. 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글자를 반파 또는 반파라는 고대 지명으로 읽어냈어요. 이게 실제로 기록에도 등장하는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한반도 남쪽에 있던 소국 이름이거든요. 반파, 깨트리러 건너왔다가 아니라 반파라는 곳으로 건너왔다. 와, 그렇게 보면 문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맞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보면 해석이 이렇게 가능해져요. 왜가 십몇년에 바다 건너 반파라는 곳으로 오자 백제가 이때 고구려를 배신하고 왜하고 손을 잡고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 백제가 왜와 손잡고 신라를. 네, 이렇게 해석하면 광개토대왕이 왜 그 이후에 백제를 정벌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죠. 기존의 어떤 한국 대 일본, 뭐 이런 국가 대 국가의 대립 구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이 오래된 돌덩이가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동아시아 관계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 해석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면형 기사 논쟁은 역사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그 시대의 정치적인 맥락이나 민족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최현식 교수의 연구처럼 아주 엄밀한 학문적인 분석과 또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희망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500년 전 비석에 새겨진 정말 짧은 구절 하나가 오늘날 국가들의 관계나 인식에 여전히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 고대사의 논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를 바라보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